매번 속삭이던 은행 직원의 한마디. 할머니,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무심코 넘겼던 그 말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밝혀진 반전의 순간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2해가 흘렀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막막할 줄 몰랐어요. 그래도 남편이 남겨준 적금 덕분에 매달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이면 저는 어김없이 집 근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늘 같은 시간, 같은 창구로 가서 생활비를 찾는 게 제 일상이 되었어요. 그곳에서 늘 저를 맞이해주는 젊은 직원이 있었는데 이름표를 보니 김민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도 같은 금액 찾으실 거죠? 민수 씨는 항상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아들뻘 되는 나이인데도 늘 정중하고 친절했어요. 다른 창구 직원들은 바쁘다는 듯 업무만 처리하고 마는데 민수 씨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돈을 건네받을 때마다 민수 씨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할머니,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옆 창구 손님에게 한 말인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때부터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뒤돌아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혹시 누가 나를 따라다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치매에 걸려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평생 조용히 살아온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걸까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있었을 텐데 혼자서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민수 씨의 말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괜히 저를 불안하게 만들 리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뒤돌아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은행에서 나올 때마다 뒤쪽이 신경 쓰이고 집에 가는 길에도 자꾸만 뒤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들기 전에 곰곰 생각해 봤어요. 민수 씨가 나에게만 그런 말을 하는 걸까? 다른 손님들에게도 그런 말을 하는 걸까?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드디어 그 달이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은행에 도착한 저는 민수 씨 창구에서 멀지 않은 대기석에 앉아 다른 손님들을 관찰해 봤어요. 민수 씨는 다른 손님들에게는 평범하게 업무만 처리해 주더라고요. 그 누구에게도 귓속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에게만 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였어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네, 안녕하세요. 통장과 신분증을 건네며 평소처럼 생활비를 찾았습니다. 민수 씨는 돈을 세어서 봉투에 넣어 건네주면서 역시나 그 말을 했어요. 할머니,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이번에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의 표정도 유심히 봤는데 평소의 밝은 미소가 아니라 어딘지 모르게 진지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은행을 나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멀찍이 떨어진 곳에 낯선 남자 2명이 서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이는 40대 정도로 보였는데 평범한 행인 같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과 마주치자 그들은 급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설마 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건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 그냥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걸음을 늦추면 뒤에 발소리도 느려지고 제가 걸음을 빨리 하면 뒤에 발소리도 빨라지더라고요. 겁이 나서 뛰고 싶었지만 70이 넘은 나이에 뛸 수도 없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다행히 집까지는 무사히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은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커튼 틈으로 몇 번이나 밖을 내다봤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에 가지 않은 날에도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마트에 갈 때도 병원에 갈 때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일주일 정도 계속되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민수 씨가 생각났어요. 분명히 저에게만 그런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용기를 내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평소보다 일찍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서 가서 첫 번째 손님이 되었어요. 다른 손님들이 많이 오기 전에 민수 씨와 이야기할 시간을 확보하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네, 민수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수 씨가 주위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업무는 평소대로 처리하시고 제가 상담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돈을 받은 후 은행 안쪽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민수 씨가 곧 따라왔어요. 할머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민수 씨,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저보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지난 며칠 동안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뒤를 돌아봤을 때 본 낯선 남자들, 집에 가는 길에 들린 발소리,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일들. 민수 씨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할머니,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민수 씨가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분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입니다. 최근 들어 저희 은행 주변에서 계속 목격되고 있어요. 특히 노인분들이 돈을 찾고 나오는 걸 지켜봤다가 뒤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 혈압이 확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그럼 벌써부터 그 사람들이 저를 노렸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머니께서 매달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같은 금액을 찾으시니까 패턴이 뻔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경고를 드린 겁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이미 신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직접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경찰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단순히 은행 주변을 배회한다고 해서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할머니께서 뒤돌아보지 않고 평상시처럼 행동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들이 할머니가 눈치챘다는 걸 알면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민수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다음 달에는 제가 도와드릴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경찰과 협력해서 그들을 검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할머니께 피해가 가서는 안 되니까요. 저도 은행 직원으로서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요.
그날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여전히 뒤쪽이 신경 쓰였지만 그래도 민수 씨가 도와주겠다고 하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음 달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민수 씨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혹시 괜히 일을 크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사이에도 그들의 감시는 계속되었습니다. 은행에 가지 않는 날에도 가끔 집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목격했어요. 한 번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또 한 번은 근처 마트에서.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자주였습니다. 드디어 그 달의 둘째 주 화요일이 왔어요.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은행에 갔습니다. 민수 씨 창구에 줄을 서면서 주위를 둘러봤는데 평소보다 경비원이 한 명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은행 로비 구석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신문을 읽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수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긴장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부탁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5분 정도 늦게 나가주시겠어요? 그리고 민수 씨가 봉투에 돈을 넣으면서 작은 쪽지를 같이 넣었습니다. 이 쪽지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늘만은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5분 후 민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잠깐 같이 나가주시겠어요? 오늘 제가 먼저 퇴근하게 되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이상하게 여겼겠지만 이미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 따라갔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면서 민수 씨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할머니, 오늘만은 뒤돌아보셔도 괜찮습니다. 경찰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은행에서 나오자마자 평소처럼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보다는 묘한 긴장감이 들었어요. 민수 씨가 제 옆에서 자연스럽게 걸어가면서 중간중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빨간 차 앞에서 멈춰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입니다. 꼼짝 마세요. 갑자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제 뒤에 있던 남자 2명을 둘러쌌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는데 모두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그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길 가던 사람이라고. 할머니를 왜 따라다녔습니까? 벌써 한 달 넘게 감시하고 있었죠? 그 남자들이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이 그들의 휴대폰과 가방을 조사하더니 여러 가지 증거품들을 찾아냈습니다. 민수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이제 안전합니다. 저분들은 이미 여러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일당입니다. 정말로 저를 노리고 있었던 거군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만약 민수 씨가 미리 경고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은행 주변에서 혼자 다니는 노인들을 골라서 며칠 동안 뒤를 밟았다가 집 근처까지 따라가서 강도짓을 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빼앗는 조직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매달 같은 패턴으로 은행에 오시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쉬운 타깃이었던 거죠. 하지만 김민수 씨가 미리 신고해 주셔서 우리가 며칠 전부터 잠복 수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설명해 주었어요. 김민수 씨가 할머니께 귀띔해 준 것도 우리의 짓이었습니다. 혹시 할머니께서 놀라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시면 그들이 눈치챌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찾으러 간 게 아니라 민수 씨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민수 씨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구했어요. 따뜻한 식혜와 호떡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민수 씨는 처음에는 사양하려고 했지만 제가 워낙 간곡히 부탁하니 받아주었어요. 할머니,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객을 보호하는 게 저희의 의무니까요. 의무라고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민수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매달 은행에 갈 때마다 민수 씨에게 작은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때로는 제가 직접 만든 반찬이었고, 때로는 따뜻한 음료수였어요. 민수 씨도 처음처럼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서운 속삭임이 아니라 따뜻한 안부 인사를 건네주거든요. 할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집에 가는 길 조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민수 씨도 몸 조심하고요. 그 일이 있은 후 제 일상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고 누군가 따라온다는 불안감에 시달릴 일도 없어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저 같은 할머니를 지켜주려는 착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민수 씨 같은 젊은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가끔 다른 할머니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혹시 비슷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요즘 세상이 무서우니까 조심해야 해.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도 주위를 잘 살펴봐야 하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은행 직원이나 경찰에게 신고해야 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민수 씨 같은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하지는 말자. 이제 매달 둘째 주 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민수 씨의 환한 미소를 보러 그리고 작은 선물을 전해드리러 은행에 가는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그 무서웠던 속삭임이 실제로는 저를 구해준 천사의 목소리였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